부탁해. 꽃향기가 가득한 5월 장미의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을 장식하는 5월 21일. 네,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비해 무심히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요.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어떨까요?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행복을 안고 청취자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쿨의 사랑합니다.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달인데요. 저희 힐링을 부탁해 스튜디오에도 감사의 달을 맞아 귀감이 되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음악사연 소개해 주시는 송순이, 홍룡아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오늘은 진짜 여름 날씨더라고요. 네, 맞아요. 두 분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을 찾아뵀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연락 온 아이들과는 이틀 전에 만났고요. 그리고 당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저는 이제 90세가 되시는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또 다행히 그 백신 1차 접종을 하셨어요. 아, 네. 잘 되네요. 그리고 2차 접종이 5월 14일로 예약이 돼 있어서 네. 저는 그냥 어버이날을 뒤로 좀 미뤘습니다. 그날 가서 좀 케어해드리려고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음악사연 소개되신 각자 존경하는 분들 소개하기로 했는데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얘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죠? 네, 당연 괜찮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선종 11주기를 맞은 고 이태석 신부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몇 주 전에 TV에서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이 의과대 졸업식에서 이태석 신부 흉상에 학사모를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을 했어요. 며칠 동안 신부님의 모습이 생각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 지난 4월에 정진석 추기경님 아시죠? 네. 예, 장례 미사 봉헌하고 왔었는데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아, 네.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가 쓰신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라는 저서에서 그 문장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 말이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귀를 보면 이태석 신부님은 요한 보스코 성인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 너무나 정말 가슴에 와닿는 분이신데요. 홍룡아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생으로 부산에서 10남매 중 9째로 태어났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신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후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로 가셔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여간 봉사활동을 하시고 체류하셨는데요. 수단에 수바이쩌라 불리우셨고 성당보다 병원, 학교부터 세워야 한다는 것을 무척 강조했던 성직자였었어요. 내전 중인 곳으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럴 텐데. 그러게요.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것 같아요. 특히 내전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손수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수학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악단을 만들고 직접 지휘까지 하셨는데요. 의술과 음악에 더불어 재능이 많았던 우리 신부님은 악기를 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교본을 만들고 배워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후에 이 아이들이 연주하는 곡을 들으며 너무나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혹시 홍룡아님은 이 신부님과 실제로 뵌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와의 인연은 2008년에 수단 어린이 돕기 작은 음악회에서였는데요. 휴가차 들른 한국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는 수단 어린이 돕기 작은 음악회를 저희와 함께 공동 주최하는 행사였죠. 수단 지역의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해맑은 표정으로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라는 요들송을 천진난만하게 부르시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 자기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일을 숨기셨던 그 일을 나중에서야 알고 우리는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펑펑 울기까지 했어요. 아,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아, 진짜. 네, 신부님은 톤지에서 우물을 파는 공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암펀정보다 봉사활동을 계속하지 못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투병 중에도 전국의 성당을 다니면서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 호소를 멈추지 않으셨는데요. 암 환자들과 함께한 음악회에서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던 모습 기억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으니까 신부님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또렷이 그때 일이 기억이 나요. 이태석 신부님은 그 이후에 결국 암이 전이되어 Everything is Good이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47세에 이르기로 2010년 1월 선종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는 2010년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와 2020년에 영화 부활로 다시 부활하셨죠.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울지마 톤즈 이후에 후속으로 영화 부활,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구수한 감독님이 또 다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네요. 네, 영화 부활은 남아프리카 수단에 이태석 신부가 지은 학교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의사, 약사, 공무원, 언론인이 되어 있는 약 70여 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그 제자 중에 토마스 타반, 아콧과 마엘 투베는 2018년 인제대학교 외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태석 신부의 후배가 되어서 수련이 생활이 끝나는 대로 남수단으로 돌아가서 곧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머나,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러네요. 정말 잘 됐어요. 네, 신부님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어 참 뿌듯하실 듯해요. 특히 남수단 정부는 이태석 신부에게 2018년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고요. 교과서에도 이태석 신부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죠. 이러한 이태석 신부의 여러 선행과 공적들로 타 종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네요. 정말 그 톤지에 뿌리는 사랑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거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존경하는 인물로 이태석 신부님을 소개해 주신 홍룡아님, 노래 선곡하셨다고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오늘은 고 이태석 신부님이 2010년 1월 선종 전에 즐겨 부르신 노래를 천국에 띄워 보내드리려 합니다. 양혜은의 내님의 사랑은. 네, 홍룡아님에 이어서 송순이님, 존경하는 인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뜬금없다 싶게 귀감이 될 만한 인물로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조선의 성군 정조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텔레비전 모 프로그램에서 폭군과 성군 사이, 연산군대 정조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은 패비 윤 씨의 아들 연산군과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같은 트라우마를 가졌지만 너무도 다른 인생을 걸어간 연산군과 정조,
이들의 운명을 바꾼 비밀의 열쇠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밀의 열쇠라고 하니까 엄청 호기심이 드네요. 그러네요. 어떤 비밀 열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이 폭정을 멈추지 않은 데 반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또 늘 암살의 위협에서 살아야만 했지만 복수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성군의 길을 걸었던 정조. 그 불행의 씨앗을 지혜롭게 털어낸 정조의 트라우마 극복 비결은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과 할아버지인 영조의 사랑이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일기와 사랑요? 네, 맞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인 영조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까닭에 왕이 된 후 영조의 전통성을 계승하는 한편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며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연산군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간신들의 말에 기울어 폭정을 펼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똑같은 그 부모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군요. 네, 삶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성장기에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진정한 사랑과 지지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유, 저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과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서죠. 송순이님, 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조처럼 지혜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가정의 달 5월에 이건주와 어린이들의 어른들은 몰라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그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명디님의 귀감이 대상이라니 더 궁금하네요. 네, 저도 누군지 궁금한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요즘처럼 뭐랄까 각박하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감동적인 실존 인물이신데요. 김영석, 양령의 노 부부이십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유명하신 분들 아니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같은데 어떤 분들이시죠? 네, 이분들은 정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 과일 장사로 모은 400억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기증하신 분들입니다.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죠. 네. 네. 요즘 세상 그 들려오는 소리와 또 주변을 돌아보면 가진 자는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인 세상인데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어떤 높은 신분과 직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통비와 점심값을 아껴가며 과일 장사로 모으신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셨다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선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부끄러워지네요. 어떻게 사신 분들이 정말 궁금해요. 네, 이 두 부부는 1960년 손수레로 노점의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사실 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셨는데 평생을 청량리에서 과일을 떼와서 종로 5가까지 매일 걸어서 다니셨다고 해요. 이렇게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노랭이 소리 들어가면서 청량리 일대의 땅과 건물 8채를 마련하셨대요. 와. 그래서 그 큰 돈이니까 정말 이거 큰 데다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두 부부가 대학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네. 그 어르신 그 김영성 님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평생 노랭이 구두쇠 소리 듣던 나 같은 밑바닥 서민도 인재를 기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에 정말 기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동이면서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대단하셔. 그러게요.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는 건강 악화로 정신이 있을 때 기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달 전에 남편과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필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또 두 아들들이 계시는데 이 아들들도 모두 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와.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제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제분들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부모님 재산을 자기 재산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단한 가족들이네요. 정말 흐뭇합니다. 네. 더구나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20년째 그 노부부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신 분들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서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며 한결같이 존경스러운 건물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400억 재산을 기부하러 가기 전에 부부가 점심상을 집에서 드셨는데 반찬이 김치, 콩나물 무침, 고추장아찌 이렇게 3가지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예.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네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좀 존경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의 달 5월에 세상에 귀감이 될 유인에 저는 올리고 싶고요.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은 노부부이십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에 젖을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송순이 홍영아님과 함께 나눈 귀감이 되는 인물, 이태석 신부님, 조선 22대 왕 정조, 김영석, 양녕의 노부부 얘기 어떠셨나요? 송순이, 홍영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셀렌디온의 The Power of Love. 네, 사랑의 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이영민님 모시고 문화살롱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들에게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명디님, 오늘은 제가 드라마 2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드라마 얘기 앞서서 명디님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자주 그 들려오는 노인 문제 생각해보면 약 20% 정도 되나요? 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2020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7%고요. 2025년이 되면 20.3%가 돼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 20% 가까이 차지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주요 타겟층은 젊은 세대다 보니 정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장년들을 위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장년층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2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어떤 드라마들인가요? 네, 한 편은 지난달에 종영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이고요. 또 한 편은 2016년도에 방영한 Dear My Friends라는 드라마인데요. 명디님 혹시 이 2편의 드라마 다 보셨나요? 네, 저 디어 마이 프렌즈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나빌레라 전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이 드라마가 장년들의 삶을 조명한 드라마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장년들의 삶을 조명한 드라마고요. Dear My Friends는 명디님도 아시다시피 당대 최고의 배우 조인성과 고현정, 김혜자, 남은희, 윤여정 신구 선생님 등등 이분들 시니어 어벤져스라고 그렇죠, 한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최고의 장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셔서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했고요. 네, 8.1%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예, 보통 옛날에 우리 생각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 지상파 방송일 때는 한 40-50% 이상 돼야지만 시청률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케이블 방송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튜브 OTT 플랫폼이 넘쳐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청률 5% 이상만 되어도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시청률이 높은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네, 높은 편이었죠. 사실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많은 여운을 남긴 드라마인데요. 최근 넷땡땡에서 이게 재방송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편 보면서 감동적이라는 기억이 남는데요. 다시 보는 차원에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줄거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드라마는 믿고 보는 명품 작가 노희경 작품이고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느라 세월이 훌쩍 흘러서 노년에 접어든 7명의 노인들의 인생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완이라는 이름의 작가인 고두심의 딸 역할 고현정 씨거든요. 네네네. 이분의 시선으로 써내려가는 드라마인데요. 노희경 작가의 특유의 반짝이는 명대사들과 연기 고수님들의 빛나는 연기로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30대 번역 작가인 완이가 바람난 남편이 죽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 나니의 친구들인 이모 삼촌들을 꼰대라고 하면서 정말 싫어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엄마 친구들은 완이를 모두의 딸이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완이의 인생을 간섭을 합니다. 네, 참 싫겠죠. 네, 맞아요. 네네. 엄마랑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툴툴거리면서도 엄마의 늙은 친구들 챙기는 완이는 그 어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예,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랑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 내리게 되는 내용인데요. 네네. 명디님은 이 엄마의 늙은 친구들 중에서 어떤 분의 역할이 제일 공감이 되던가요? 솔직히 지금 딱 누가 어떤 역할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예,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죠. 예, 전 나문희 씨가 가부장적인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허름하지만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면서 대창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잘 때 뭔가 모르는 통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나세요? 예, 예. 네. 뭔가 정말 해방되는 느낌이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드라마 가끔 보면서 나이 들어 그 친구라는 존재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명디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친구들처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욕심도 많으시네요. 욕심인가요? 한둘이 어디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네, 그런가요? 제가 욕심 많이 부렸습니다. 네, 인생에서 마지막에 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공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디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갑자기 부자 된 기분인데요. 네, 부자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OST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네,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은 디어 마이 프렌즈 OST에 삽입되었던 잔나비의 얼마나 좋아 또 부제로 원더풀이라는 곡인데요. 네. 오늘의 이 시대가 만들어지기까지 미끄럼이 되어주신 어른들이 진정한 원더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추천드려봅니다. 네, 정말 진정한 원더풀입니다. Dear My Friends OST 잔나비의 원더풀. 이번엔 다음 드라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 드라마는 최근에 방영되었던 나빌레라라는 작품인데요.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았던 작품이라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요. 그랬군요. 전 전혀 보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작품은 웹툰을 드라마한 작품인데요. 70의 나이에 발레리노를 꿈꾸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발레리노. 네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역할은 누가 맡았어요? 네, 박인하 님이 맡으셨는데요. 혹시 명디님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네네. 네, 그 영화에도 나문희 님과 썸남선녀로 나오시는데 이게 그 영화 명대사 왜 네. 후들려? 혹시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네네네. 이 명대사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셨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나문님과 부부로 나와서 찰떡케미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전혀 못 봐서 더욱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내용은요. 23살 최고의 발레리노를 꿈꾸는 이채록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사는 게 버거워서 꿈 앞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발레를 꿈꿔왔던 늙은이 심덕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박영환 님이 맡은 역할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 심덕출을 만나서 스승님이 할아버지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예. 너무나 근데 뛰어난 이 이채록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너무 가슴 떨리고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70의 나이에도 날아올라 보겠다고 용기를 내고요.
또 이채록은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는데 이 할아버지 심덕주 할아버지의 응원과 칭찬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게 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 두 사람의 성장 드라마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요즘처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소재가 난무하는 중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나이가 꿈을 꾸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라고 오늘 사는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는 듯해서 청취자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지 못하고 열정이 없는 게 노년이지. 네네. 열정이 있으면 나이가 70, 80이어도 당연히 청년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요즘 점점 젊은이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 나이에 주책맞게 뭘 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네.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도전하는 어르신들을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주눅들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도전하시길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드라마를 가지고 나와주신 이영민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면서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은 나빌레라 OST에 삽입되었던 태민의 My Day라는 곡입니다. 나의 꿈을 꿔 그게 어디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내게 꿈을 줘 후회하지 않게 날 수 있게 좋아 한 번 더 My Day. 오늘이 모든 청취자님들의 마이데이가 되길 기원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빌레라의 OST, 태민의 My Day. 이어서 책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책살롱입니다. 준비해 주신 김지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살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책살롱은 다양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얻고 또 간접 경험으로 시각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제목에 이끌려서 우연히 서점에서 집어든 책인데요. 읽으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변화와 성장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성장 그리고 변화를 위한 전문 트레이너로 다년간 경험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함은 도티 빌링턴이라는 분인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성취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그 열정이 아주 잘 반영된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도티 빌링턴 좀 생소한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사실 이 저자도 40대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일하면서 여러 다양한 고객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이러면서 좀 더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50세의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성인 발달이라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저자 스스로도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변화했다고 느껴지고 또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인생에서 성장하고 보다 충실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자료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인생 성장과 충실한 삶을 사는 방법의 공유. 아,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사실 책이 길지 않은 길이로 되어 있는 총 4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어나가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 각각의 장들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 또 최고의 모습을 찾기, 또 이기는 태도라는 장도 되게 재밌고요. 또 성장하는 습관, 또 건강과 소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자는 책의 시작에서 우리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도 늘 새롭게 변화하고 정서적으로 열려 있다면 누구나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정신적으로 열려 있어라. 누구나 또 이거 희망하는 멋진 말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연님은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자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한다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들로 빽빽하게 찬 숲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사실 눈앞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개울이나 폭포만 간간히 보일 뿐 전체적인 게 보이지 않게 되는데, 하지만 조금만 좀 더 올라가면 나무들이 듬성듬성해지고 또 발 아래 펼쳐진 골짜기들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조금 더 올라가면 어느 시점엔 시야가 180도로 넓어져서 언덕, 골짜기, 멀리 있는 산들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상황에서는 바다가 보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거기에서 드디어 우리들이 그 각각의 관련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기 해요. 왜냐하면 개울은 폭포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산맥들이 비를 가로막았고, 그래서 한쪽은 울창한 숲이 되고 또 한쪽은 사막이 된다는 거죠. 즉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복잡한 생각으로 간다는 것, 또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사물을 개별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성숙한 단계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복잡한 상호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한다는 것이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성장, 변화 많이 어렵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산에 오르는 거, 특히 산꼭대기 오르는 거 자체를 많이 거부하잖아요. 산이 오르는 일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귀찮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이 드는 노력을 요하는 만큼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산을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또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변화 정말 늘 어렵지 않나요? 네, 많이 어렵죠. 저 또한 사실 그 변화가 두렵고 또 귀찮고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생각이나 행동의 틀에 갇혀 살게 되더라고요. 사실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쩌면 이런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책에선 언급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다고 해요. 헤라크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만물은 늘 변화하고 또 고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이처럼 변화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 두 번째, 정신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책에서 저자는 정신적으로 열려 있다는 이야기가 곧 마음을 여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또 행동 방식, 그리고 존재 방식을 새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 수학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뛰어나다고 자신하는 한 교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선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고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선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교수는 살고 있는 마을 외곽에 초라한 오두막에 살고 있었던 선사인 난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난인은 그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또 차를 대접했는데 교수의 찻잔을 가득 채운 이후에도 차가 넘치도록 계속 차를 따랐다고 해요. 차는 탁자를 적시고 마침내 바닥에까지 뚝뚝 떨어졌겠죠. 교수는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선사를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대요. 잔이 이미 다 차지 않았나요? 더 이상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선사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잔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견해로 너무 가득 차서 내가 선에 대해 가르쳐 본들 당신 마음속에 이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요. 네,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견해로 가득 차 있다면 무얼로도 자리를 내어놓지 않겠지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야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화에서 사실 가장 힘든 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움은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배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변화, 또 열린 마음, 그리고 이제 배움의 단계로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배움에도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상적인 배움, 그리고 변화를 불러오는 배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결국 변화를 불러오는 배움이란 건 우리들의 관습적인 사고를 흔들어 놓고 또 불안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성숙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삶의 성장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배움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그 변화를 불러오는 배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던가요? 네, 다행히 저자는 그 방법을 책에서 공유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요. 저자는 일생 동안 배우기 위한 방법, 우선 새로운 생각에 늘 의도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어쩌면 여러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또 읽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재밌는 건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좀 가르쳐 보거나 또 돕는 일에 자원을 하게 됐을 때 도리어 그분들로부터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네요. 특히 살고 있는 지역이나 대학에 다양한 기관이 있다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는 것도 추천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 자체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멋지게 사는 법 46, 마지막에 짚어주신 호기심, 참 무한함과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시간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챙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저도 전해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내일 당장 실천해 봐야 할 듯해요. 지금까지 책사롱 김지연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와 또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신 김지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패는 실을 감는 도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실타래에 실을 감을 때 엉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감으려면 실패가 반드시 필요하듯 실패는 성공의 도구입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든 득도의 경지에서 용기 잃지 않는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마칩니다. 진행의 이명이었습니다. 끝곡 이문세의 조조 할인 띄웁니다.